사와디카. 카.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파트 2 스텝 1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 파트 2 스텝 2 계속해서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태국어 예시는요. 자,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 มนุษยชนขั้นพื้นฐาน입니다. 10 มนุษยชนขั้นพื้นฐาน. 이 하나의 문장은요. 명사구로서 품사상 명사들로만 나열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형식 주어 자동사, 주어 타동사 목적어, 뭐 주어 개사 보어 아니면 주어 형용사 이렇게 문장 형식에 따라서 그에 맞는 문장 성분들과 품사들이 위치에 정확하게 나열되어서 배치되어야만 하나의 문장이라고 성립되고 문장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명사구라고 했는데 이 명사구를 왜 하나의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과연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네, 오늘 그래서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이 명사구를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하고 의역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울 핵심 포인트는요. 이 문장에서 각각 이루고 있는 품사들이 명사들이에요. 명사는 단위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즉 하나를 문장으로 우리가 의역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는 반드시 꾸며줄 만한 품사들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흐름을 이어서 동작 상태든 의미 상태든 상태든 모든 것을 꾸며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명사만 있다면은 하나의 덩어리인 단어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겠죠. 하나의 구 단위로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명사구에서 명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명사구를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을 하고 문장으로 번역을 하게 될 때 이 하나하나의 명사들이 품사로서는 명사로 형태 변형이 일어나진 않지만 번역을 할 때 기능되는 거는 형용사 기능으로 치환이 되어서 관형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이고 우리들이 배워야 될 번역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태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의 문장에서 핵심 명사를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핵심 명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맨 문밑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식하는 구조를 따라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10 มนุษยชนขั้นพื้นฐาน 같은 경우에서 이 문장의 명사구의 모든 요소는 다 명사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10은 명사입니다. 명사, 원, 관리라는 명사예요. 그리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มนุษยชน입니다. มนุษยชน 같은 경우에는 인류라는 명사 to이죠. 하지만 이 มนุษยชน 같은 명사는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우리는 수식되는 구조로서 나열하면서 번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될 때는 권리라는 sit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권리를 수식하는 형태로서 관형어 역할을 하게 돼요. 수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ขั้นพื้นฐาน 또한 명사 3입니다. 자, 세 번째 명사이죠. 이것 또한 기본 단계라는 명사이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형용사적 기능으로 치환이 되어서 มนุษยชน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명사구를 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한국어처럼 을을이가 혹은 다양한 접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기본적 기본 인권이라는 인류의 권리 이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sit 같은 경우에는 자, 권리 이죠. 그대로 명사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바로 내려왔어요. 권리 명사. 그런데 마누사일촌 같은 자, 인류라는 단어는요. 최소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마누사일촌은요. 만노이라는 인간이라는 명사와 촌이라는 무리로 이렇게 최소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노가 촌으로 나누어진다. 인간, 무리로 최소 형태소로 나눠 보았어요. 형태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품사적 기능으로는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적으로 무엇을 수식할 수 있는 어형이나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인만옷과 촌이라는 인간과 무리라는 이 두 개의 명사가 복합이 되어서 만업사이촌이라는 인류라는 적인 의미를 가진 인류라는 단어의 의미로 재탄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업과 촌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고 인간, 무리 똑같이 명사이다. 자, 칸펀탄 같은 경우에도 최소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칸 하고 펀탄하고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칸 같은 경우에는 단계, 펀탄 같은 건 기초, 기본 이것 또한 명사이다. 하지만 마누사이촌처럼 복합 명사이냐? 복합 명사는 아니에요. 칸과 펀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를 수식을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이걸 최소 형태소로 풀면은 각각 칸 단계와 펀탄이라는 단어의 명사들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sit, 만옷, 촌, 칸, 펀탄 을 최소 단위로 이제 잘라 보았는데 이를 다시 최대 단위로 한번 묶어서 보면은 과연 이게 품사적으로 어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명사 1 권리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쵸? 권리 sit. 만옷 하고 촌은 최대 단위로 묶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명사 2와 명사 3를 최대 단위로 묶어보면 결국에는 마누사일촌이라는 인류가 되죠. 그리고 칸하고 펀탄이라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명사도 묶일 수가 있다. 칸 펀탄이라는 기본 단계로 묶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권리, 인류, 기본 단계로 묶어서 보고 해석을 이제 한번 어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봤는데 품사인 명사로서 형태 변화와 이제 어형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태국어 명사구의 한계입니다. 한국어 문장을 한국어처럼 이제 어미 접사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기본적이든 인간의 권리, 인권인, 인간인처럼 다양한 접사를 사용해서 형태 변형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즉 태국어 문장은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하거나 이제 구분을 할 때 이 단어의 품사들이 나열된 순서 혹은 어순으로만 구분을 지어서 한국식의 다양한 문법적 장치들을 사용해서 이제 맨 끝에서부터 층위적으로 층계를 쌓아가면서 수식 구조를 만들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인 인간이라는 권리, 인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태국어를 이해할 때 품사의 기능도 정말 중요해요. 품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말 잘 익혀야 하지만 거기에서 관형어라는 역할의 개념을 잘 익히셔서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스텝 3로 넘어가는 다음 회차에서는요. 만사촌칸푼탄이라는 이제 명사구를 어떻게 직역을 하는지를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볼 거예요. 직역을 하고 이것을 좀 자연화하는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의미를 축약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의미로서 본질을 흐리지 않고 의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4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우리가 의역을 하고 번역을 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 기대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안 나가?